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가 올해의 업무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따뜻한 권익구제와 반듯한 청렴사회 실현을 모토로 여러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죠.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승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런 내용, 올해 업무 계획도 발표를 하신 건데, 근데 이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쭤보기 전에, 권익위원장님이 신문고를 두드리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3번을 치셨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작년에 저희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권익위 업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께서 한 92% 정도가 국민신문고를 잘 알고 계신데 정작 국민신문고를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30%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국민신문고를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알리고 싶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3가지의 일을 합니다. 네. 첫 번째가 국민권익구제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북을 두드렸고 두 번째는 제도 개선을 합니다. 각종 법령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북을 두드렸고 마지막에는 부패 방지, 부패 척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의 3가지 업무를 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권익위원장께서 직접 신문고 3번을 두드리셨는데 그런 큰 의미가 있군요. 근데 그러고 보니 진짜 신문고는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좀 천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에서 매주 나오시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권익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그 고충 해결이 첫 번째 업무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북을 두드리시는 건 아니죠? 직접 북을 두드리시는 것은 아니고 네. 디지털 통해서 국민신문고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북을 두드리셨지만 현대에는 디지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디지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국민권익위의 올해 업무 계획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올해 크게 2가지 방향을 잡았는데 첫 번째는 따뜻한 권익구제입니다. 장애인, 취약 계층을 중심적으로 좀 더 다가가는 권익구제를 목표로 설정했고 두 번째는 반듯한 청렴사회 실현으로서 한국 사회가 많이 청렴해졌지만 여전히 부패한 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듯한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 부패 척결에 좀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예. 네. 올해 업무 계획 결국은 그러니까 현장과 민생 중심으로 진행하실 계획인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청렴사회 실현. 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제가 이 국민권익위 함께하는 이 시간을 보다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좀 다양한 이 갈등을 많이 좀 중간에서 해결을 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집단 갈등 문제도 또 급증하는 추세고 그렇던데요. 이것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충 해결, 집단 갈등 해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 갈등은 사실은 현장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 고충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상시적인 모니터링 통해서 달리는 신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달리는 신문고와 연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어떤 갈등 요소를 직접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의 조정, 그다음에 현장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안 되는 경우라도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을 통해서 집단 갈등이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달리는 신문고. 이거 진짜 달리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달리는 신문고가 전국을 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곳이에요. 국민권익위. 이런 갈등 조정, 집단 갈등 문제도 이제 고충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이제 함께 하다 보면 이제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도 국민권익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 권리구제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올해도 뭔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예, 즉 행정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이지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이지 쉬운 이지 네. 이지 네. 예, 이지 행정심판이라서 국민들께서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처분서를 받으면은 그 안에 처분청, 처분 내용, 그 다음에 제목, 법 적용 법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입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서가 작성이 될 수 있고 그와 유사한 재결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쉬워지네요, 훨씬. 예.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 국정과제로서 지금 행정심판이 전 부처에 한 1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행정심판원으로서 국민들께서 한 곳에 행정심판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이것은 하반기에 좀 더 여러 부처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당장 국민들께 가장 편리한 것은 이지 행정심판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변화인 거고 국민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우리 디지털 신문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을 안 두드리셔도 디지털로 쉽게 민원을 좀 넣을 수 있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디지털 신문고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디지털 플랫폼 통해서 국민의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 어젠다인데 저희 국민신문고뿐만 아니고 저희가 국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디지털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해결, 그다음에 제도 개선, 정책 참여, 그다음에 부패 신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가 1160개 정부기관의 민원을 통합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신분증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쉽게 인증 절차를 개선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생각함 같은 경우는 작년에 71만 명이 참여해서 정책 제안을 해주셨고 국민 생각함에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을 제안하면 저희가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령 개선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는 한 2만 2천 명의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슈에 대해서 중요 정책에 대해서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올해 더 점차 확대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또 중요한 핵심 과제 중 하나였어요. 부패 척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으셨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 가지 사실 부패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종합청년도 평가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취약하고 특히 지방의회가 아주 유독 부패에 있어가지고 취약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패 경험률이라는 것은 실제 민원인이 어떤 여러 가지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치를 블라인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된 내용인데 일반 행정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는 1.9%인데 지방의회는 16.33%로
이건 뭐 현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지방의회 부패 경험률 청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올해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청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243개 지방의회 전체에 대해서 종합 청렴도를 올해는 반드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지방의회 여러 가지 김영란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여러 법들이 잘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권익구제와 반듯한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익위의 올해 업무계획 들어봤는데요. 정승윤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020년도에 국제적으로 청렴한 국가로 분류되어서 진입을 했는데 현재 사실 좀 더 높은 단계의 청렴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은 좀 더 청렴한 국가 그리고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저희 국민권익위 지원하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